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하입니다. 예. 오늘도 영화 한 편 보고 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유수하 영자랄 되기 프로젝트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옛날 영화들, 고전으로 칭송받는 영화들을 하나하나 보고 있는데요. 이 작품을 빼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님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라쇼몽 보고 왔어요. 1950년대 작품이고요. 사실은 일본 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걸작이다, 이런 말도 듣는 영화다 보니까 봐야지 하고 있었는데 1950년대 작품이고 흑백 영화고 하다 보니까 솔직히 손이 쉽게 가진 않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들을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꼭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마음으로 처음에 딱 봤는데 깜짝 놀랐어. 너무 재밌어. 진짜 어이가 없다니까. 아니, 한 70년 더 된 영화가 이렇게 재밌을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 진짜로. 네. 그래가지고 너무 재밌게 봤고요. 우선은 언제나 그랬듯이 스포일러 없는 제 짧은 감상평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영화의 줄거리가 다 포함되어 있는 이제 스토리 리뷰를 쭉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제 약간의 해석이 들어가 있는 영화를 어떻게 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드릴 건데, 지금은 스포일러가 없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여튼간에 간략하게만 이야기를, 정말 스포일러가 아예 없는 선에서만 말씀드리자면은, 나무꾼과 스님, 그러니까 승려분 두 분께서 겪었던 어떤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여기까지가 정말 스포일러 없는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인데, 현실과 겪었던 그 일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이 되니까 전혀 지루할 틈이 없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요. 그것도 있지만 제가 더 충격적으로 봤던 거는 소재와 플롯의 참신함. 기가 막혀요. 이거를 어떻게 했지? 물론 아쉬운 부분들이 없었냐 하면은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저는 지금 2025년에 살고 있고 70년 전 영화를 보면서 아쉬운 점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딴 건 몰라도 전 개인적으로 그 라이브 한 게 주는 감동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영화들은 기술이 발전하고 촬영 기법도 발전하고 뭐가 좀 안 된다 싶으면은 컴퓨터 그래픽을 입히기도 하고 하면서 보기가 되게 좋잖아요. 잘 다듬어져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규격화가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지금은 사실 영화에서 흠을 잡기가 쉽지 않은데, 라쇼몽은 배우들의 눈빛이 너무 살아있어. 발성적으로 뭔가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연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있긴 있는데 눈빛이 너무 살아있어. 뚫고 나와요. 이 영화 특성상 배우들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는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70년 전의 사람이 날 노려보는, 스크린 너머로 나를 쭉 뚫어보는 그게 안광이라고 하지, 눈에 있는 그 빛, 그게 나를 너무 관통해서 보는 느낌이 들어서 이건 진짜다. 이건 연기가 아니야. 이건 진짜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날 것 그대로의 감동을 잘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진짜로 열악한 환경에서 촬영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촬영 기법 혹은 인물들이 배치되어 있는 구도,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았어요. 엄청 복잡한 기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정말 있는 사실 그대로를
최대한 그 당시의 기술로 잘 다듬어서 찍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라이브함이 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중간중간 부분에 롱테이크로 찍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현실적으로 다가왔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보기 좋은 롱테이크 장면이 아니에요. 그냥 찍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장면인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특히나 스포일러 안 되는 선에서 말씀드려야 되니까 어떤 뭐 결투랄까? 그런 장면이 잠깐 나오는데 너무 진짜 같은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중국 막 무협 막 이런 거나 아니면 막 본 슈프리머시 막 이런 액션 첩보 막 이런 데서 나오는 화려한 막 경합을 주고받는 팍팍팍팍팍 막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둘 중 한 명 죽을 것 같은 거야 저기서. 그 정도인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뭔가 진짜를 찍은 것 같다. 그런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연기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개인적으로 너무 좋게 봤고요. 정말 농담 아니에요. 네. 이거 보고 느꼈어요. 이거 했을 때가 제가 EBS 떨어졌을 때였거든요. 이거 봤을 때가 EBS 떨어지고 할 거 없는데 뭐 어떡하지 하다가 영화나 한 편 보자 해서 이 라쇼몽을 본 거였는데 연기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 여튼간에 그 정도로 정말 가슴에 와닿는 영화였습니다. 별점을 제가 항상 말씀드려 왔으니까 5점 만점에 몇 점이냐 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4.75점입니다. 거의 만점에 가깝죠. 그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최근 봤던 것 중에서 가장 재밌게 본 영화인 것 같아요. 올해 들어선 일단 최고입니다. 네. 일단은 두 이야기를 합친 이야기라고 들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 사자상을 받고 아카데미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던 그런 이력이 있는 영화입니다. 이 다른 사이트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튼토마토 신선도 98점, 관객 점수 93점, 메타크리틱 98점, IMDb 8.2 거의 최고죠. 네. 근데 정말 이견이 없어요. 정말 너무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옛날 영화고 흑백 영화다 보니까 좀 재미없겠지 이런 생각은 진짜 잠시 멈춰두시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저작권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도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링크로 달아놓을게요. 지금부터는 스포일러가 완전히 포함되어 있는 스토리 리뷰를 진행할 겁니다. 이렇게 무료로 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토리 리뷰를 하는 이유는 시간상의 이유로 에너지가 없어서 안 보실 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대신 읽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고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웬만하면 보고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지금부터는 스포일러가 한가득 들어있는 스토리 리뷰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영화가 시작이 되면은 흑백인 것도 있지만 아주 하늘이 검어요. 잿빛 그런 구름이 가득 껴있는 그런 날인데 비가 막 우수수수 떨어지고 있는 어느 여름날처럼 보입니다. 날씨는 막 습하고 멈출 줄 모르는 이 장대비 이게 다 으스러져가는 어떤 목조 건물들 낡은 목조 건물들 위로 무참하게 비가 계속 내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반쯤 파손된 큰 대문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의 막 숭례문, 흥인지문 같은 정말 큰 문이에요. 적당한 문이 아닙니다. 거기 이제 명패에 나생문이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어떤 뭐 지역이겠죠. 그 대문 아래에 비가 이제 갑자기 홍수 같은 비가 갑자기 내리니까 두 남자가
이제 비를 피하기 위해서 그 아래에 돌바닥에 앉아 있는 장면이 있어요. 두 남자가 한 명은 머리가 좀 짧고 다른 한 명은 옷차림이 약간 거지 같아. 그런 두 남자가 이제 돌바닥에 앉아 있는 거죠. 비를 피하면서. 근데 이 표정이 얼이 나가 있어. 이 정신이 그냥 없는 것 같아. 완전히. 그래서 뭐 이러고 있는 거야. 영문을 알 수가 없지만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머리 짧은 사람, 그 사람이 스님이었고요. 옆에 있는 약간 거지꼴의 남자는 나무꾼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의 시대상이 이제 일본의 헤이안 시대라고 합니다. 이제 800년부터 1200년 정도 사이의 시기인데 이제 워낙이 전쟁도 잦고 뭐 역병 같은 것들도 막 있었고 하는 되게 어려운 시기였대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과 나무꾼이 다 쓰러져가는 그런 대문 밑에서 있었던 거고. 근데 나무꾼이 이제 허공에 대고 계속 뭐라고 막 중얼중얼 거리고 있는 거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구만. 이해가 되질 않아. 이러면서 스님한테 하는 말도 아니야. 그냥 계속 혼잣말로 중얼중얼 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두 사람이 앉아있는 그 큰 문 처마 아래에 어떤 다른 남자 하나가 이제 막 비를 막 이렇게 맞으면서 슉 들어와요. 그 사람도 이제 비를 피해서 이제 들어온 거죠. 그 남자는 어떤 집안의 하인이었는데 아마도 뭔가 시키는 일을 하려다가 이 비가 갑자기 오니까 비를 피하기 위해서 그 대문 아래로 들어온 것 같았어요. 아이, 뭐가 이렇게 갑자기 비가 오고 그래? 이러면서 막 짜증내면서 젖은 옷을 막 벗어가지고 빗물 짜내면서 막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데 옆에를 싹 보니까 스님이랑 나무꾼이 얼빠진 표정으로 이러고 있으니까 신경이 너무 쓰이잖아. 뭐야 이 사람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죠? 뭐 되게 어울리는 조합도 아니고 심지어 나무꾼 스님 이게. 그러니까 물기를 짜다가도 이제 묻게 되는 거죠. 아니 그 뭐가 그렇게 이해가 안 되시길래 그렇게 중얼중얼 거리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무꾼이 이제 이런 일은 듣도 보도 못했어 하면서 작게 대꾸를 하는 거야. 근데 나무꾼이 그렇게 말하니까 더 흥미가 생기잖아. 그래서 이제 자존심을 살살 긁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 옆에는 세상만사 일에 다 통달한 스님도 계시는데 뭐가 그렇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오? 그러니까 옆에 앉아있던 스님도 작게 대꾸를 합니다. 그 말에. 이처럼 불가사의한 일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스님한테 묻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을 겪었길래 그래요? 스님도 그 일을 봤습니까? 그러니까 그 스님이 마지막하게 말하는 겁니다. 나와 이자가 오늘 함께 겪은 일이지요. 오늘 이 마을에서 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제 그 말을 들으니까 이제 하인이 김이 팍 새는 거야.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워낙이 난세였어. 헤이안 시대 자체가. 사람 죽는 게 큰일이 아니야. 하루에도 그냥 몇 명씩 죽어나가. 그러다 보니까 한 명 죽었다는 걸로 저렇게 둘이서 얼빠져 있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이 난 또 뭐라고. 아이 이 나성문 어디를 자세히 둘러보면은 그런 시체 같은 거는 두세 개는 더 있을 거요 하면서 에이 됐어 막 이러는데 스님이 옆에서 작게 또 중얼중얼거려. 화재, 전쟁, 역병, 이 세상이 온통 재앙뿐입니다. 이 매일 밤에는 도적대가 우글거리고 이 사람이 죽어서 피픽 나가는 건 저도 흔하게 봐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끔찍한 일은 처음입니다. 저는 오늘 인간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이건 기근이나 화재, 전란보다도 더 무서운 일이에요. 이러니까
하인이 약간 뭘까 싶으니까 이제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잖아요. 그래서 가려다가 말고 이 대문 아래에 있던 나무 같은 거, 어차피 다 쓰러져가는 대문이니까 막 뽑기 쉽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몇 개 뽑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모닥불을 피웁니다. 날이 추우니까 다들 그 모닥불 아래에서 이제 몸을 이렇게 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음이 조금 동했는지 나무꾼이 입을 떼고 그날 자기가 겪었던 일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는 사흘 전에 일어난 일이었어. 제가 나무를 패러 산에 가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하면서 이제 영화가 나무꾼의 회상으로 장면이 바뀌게 됩니다. 이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산에 들어가고 있었어요. 도끼 한 자루를 어깨에다 걸쳐맨 채 여름이라서 더운데도 불구하고 산 깊이 들어가고 있었죠. 근데 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모자 같은 게 어떤 숲을 위에 덩그러니 있는 거야. 전혀 안 어울리는, 사람이 있을 것도 아닌데 싶으니까 웬 모자가 있지? 이랬어. 근데 이제 뭐 그냥 우연히 있었나 보다 싶어서 그냥 쭉 들어가고 있었는데 조금 더 가니까 왜 옷가지 같은 게 막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뭐람? 아이 별거 아니겠지? 조금 더 가봤는데 이번엔 밧줄 같은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참 이게 뭐란 말인가 하면서 더 이제 깊이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옆에 어떤 수풀에서 사람의 시체, 칼에 찔려 죽은 사람의 시체를 딱 봐버립니다. 그래서 화들짝 놀라면서 이제 화면이 또 한 번 바뀌어요. 이제 카메라를 기점으로 이 나무꾼이 무릎 꿇고 이제 카메라를 보고 있어. 아마도 거기가 관아 있죠. 그 당시에 약간 그 뭐랄까 나라님들 있는 곳 있잖아. 경찰서 같은 거죠. 지금으로 치면은. 거기에 와서 자기가 본 거를 다 이제 아뢰는 말해주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나무꾼이 무릎 꿇고 이제 예 이러면서 사또한테 자기가 겪은 일을 다 설명해 주는 거죠. 아유 예 맞습니다요 나으리.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 시체를 처음 발견한 건 소인입니다. 칼은 보지 못했습니다요. 이 나뭇가지에 이 모자 하나, 그 바닥에도 다른 모자 하나, 그 시체 옆에 끊어진 밧줄 하나, 이런 것들만 봤습니다요. 이렇게 이제 다 고한 거죠. 그 다음에 장면이 또 바뀌는데 이 카메라 앵글은 그대로예요. 사람만 바뀌어. 누구로 바뀌냐? 아까 있던 스님으로 바뀌어. 스님도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뭘 봤으니까 약간 증인 같은 느낌으로 관아에 이제 오게 된 거죠. 그 스님이 이제 또 무릎 꿇고 이제 사또 같은 사람한테 말을 건네는 거예요. 아, 예, 맞습니다. 저 시체가 된 남자를 분명히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사흘 전의 낮이었습니다만 아마 세키야마에서 야마시나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 그 산을 가고 있었어. 건너가고 있었어. 근데 맞은편에 남자랑 여자가 말 하나를 이제 같이 데리고 자기를 지나간 걸 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있었을 때를 본 거죠. 이제 인상착의가 어떻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스님이 이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 남자는 그 활과 칼을 차고 있었고 여자는 그 말에 탄 채로 가고 있었는데 여자가 이제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가지고 여자의 얼굴은 잘 못 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가 본 걸 다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일을 정리해 봤을 때 산길이 우거진 곳을 지나가던 두 남녀가 어떤 뭘 만났든지 뭘 했든지 간에
남자는 이제 잔인하게 사망을 하게 된 거고, 여자는 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현장은 없어요. 옷가지 같은 것들은 이리저리 널브러져 있고. 근데 이제 스님이 보기에 두 남녀가 딱 봤을 때 그냥 결혼한 사이처럼 보이니까 둘이서 싸우다가 그렇게 된 것 같진 않다. 이런 식의 이제 결론은 내리게 된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가 이 스님과 나무꾼의 이야기였고, 한 번 더 사람이 바뀌어. 이 장면은 똑같은데 그 무릎 꿇고 앉아있는 사람만 바뀌어요. 근데 그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이야. 그리고 한 명이 아니야. 두 명이야.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이 되게 생글생글 웃고 있고 아, 예, 맞습니다 이러면서 웃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되게 신경질적으로 막 호승줄 같은 거에 묶여가지고 납치돼서 온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 생글생글 웃는 사람이 이제 사또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유, 맞습니다, 나으리. 이놈이 바로 악명 높은 타조마루라고 하는 도적입니다. 제가 바닷가에서 쓰러져 있는 걸 목격해가지고 잡아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잡혀온 사람이 타조마루라고 하는 도적인데, 이 사람이 바닷가에서 쓰러져 있었던 거를 발견하고 이 사람이 주워가지고 관아에다가 이제 데리고 온 거였던 거죠. 현상금을 받기 위해서. 그 남자는 이틀 전쯤에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는데, 한 남자가 말에서 쓰러진 채로, 말은 그대로 있고 남자만 바닷가에 쓰러진 채로 누워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급히 도와주러 갔는데, 얼굴을 보니까 악명 높은 타조마루니까 잡아가지고 데려왔던 거죠. 아이, 아마도 이 녀석이 말을 타다가 낙마를 해가지고 그대로 엎어져 있던 모양인데, 아이, 천하의 타조마루가 말에서 떨어지다니 이 정말 놀랄 노자입니다요, 나으리. 하면서 이제 현상금 받을 생각에 막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타조마루라고 하는 사람은 짐승 같아. 뭔가 행동도 그렇고 인상도 그렇고 눈빛이 되게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런 생김새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뭔가 잡혀왔으면 좀 시무룩해 하거나 막 그래야 되는데 그런 기미가 전혀 없어. 마치 금방이라도 물 것처럼, 짐승처럼 뭔가 되게 예민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낙마해서 쓰러져 있었다는 말을 들으니까 코웃음을 치는 거야. 껄껄껄껄 웃으면서. 하하하, 내가 말에서 떨어졌다고? 나는 천하의 타조마루. 말에서 떨어질 일은 없다. 그저 며칠 전 산기슭에서 먹은 강물이 이 뭐가 잘못된 건지 갑작스럽게 탈이 나서 말을 타고 가다가 그대로 내려가지고 땅에 잠시 엎어져 있었을 뿐이요. 대꾸를 하는 거예요. 얘가 약간 뭔가 말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잡혀왔는데도 지금 시쳇말로 가오를 잃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근데 보면은 행동도 그렇고 전형적인 양아치 같은 느낌이 있어. 눈이 좀 마탱이가 가 있거든요. 그러더니 이제 자기가 말을 이어나가는 거야. 이 이야기를 내가 내 입으로 하면은 분명히 내 목을 칠 것이 분명하지만 내 분명하게 사실만은 말하겠습니다. 그 남자를 죽인 거 납니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타조마루, 이름이 조금 알려져 있는 그 도적이 내가 그 남자를 죽였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는 우리 관객들은 상당히 엥?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왜냐면은 보통 이런 식의 영화들은 범인이 누구인지를 마지막까지 안 알려주잖아. 그죠? 그게 결국은 누가 이랬단 말인가 이런 식으로 아, 이 사람이 범인이었구만 하면서 끝나야 되는데, 이건 시작한 지 30분도 안 돼서 내가 범인이요 이러니까 약간 딱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타조마루의 회상 장면을 보여줍니다, 영화가.
타조마루는 당대에 꽤 유명한 도적이었는데 아마도 산적이었던 것 같아요. 산길에 숨어가지고 낮잠도 자고 한량처럼 굴다가 이 산길을 지나가던 외지인이 좀 꽤 감나가는 거를 차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도적질을 하는 그런 그냥 불량배였던 거예요. 사건이 일어난 당일에도 그냥 누워 있었어. 원래는 햇살 잘 내리쬐는 그런 데에서 나무를 그냥 그늘막 삼아가지고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누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니까 일어나서 쓱 본 거죠. 근데 솔직하게 처음엔 관심이 없었어. 그러든지 말든지. 근데 말을 타고 가는 그 여인, 바람이 살랑 불 때 이 실크 같은 게 싹 벗겨지면서 여인의 얼굴을 봤는데 너무 천사 같은 거야. 너무 예뻐. 그걸 보니까 이제 저 둘을 해치고 내가 여자를 범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의 나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타조마루가 그 두 남녀 앞을 싹 가로막습니다. 그 남녀가 어머 하면서 놀랄 거 아니에요. 딱 봐도 그 시대가 되게 위험한 일들도 많았던 시대고 도적들도 많았던 시대니까 남자가 바로 경계를 시작해. 근데 타조마루가 그때 자기의 칼을 싹 뽑아가지고 막 칼을 막 휘둘러. 그러다가 으하하하하 하고 웃는 거야. 그래서 남자가 뭐야 이거 이럴 거 아니야. 타조마루가 이제 뒤이어서 남자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검을 자세히 들여다보시지요. 이 거울같이 반짝이고 끝이 예리한 것이 아주 비싼 칼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저쪽 산기슭에서 이런 보물들이 가득 있는 무덤을 발견했다. 제가 길을 안내해 드릴 테니까 돈을 조금만 달라 나한테. 딜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칼을 그냥 그 남자한테 줘버려. 자기 칼을. 그 유일한 무기인데 상대방한테 줬으니까 상대방도 나를 해칠 사람은 아니겠다. 이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겠어 하면서 이제 타조마루를 따라가기로 마음먹어요. 남자가. 근데 산길이 좀 험하니까 말이랑 여자는 그대로 두고 남자랑 타조마루만 산 좀 더 깊숙이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타조마루는 산적이잖아. 이쪽 지형을 다 알고 너무 익숙하고 내 집이지 뭐. 그러니까 더 깊이 들어가든 말든 힘들 게 없어. 근데 그 지나가던 선비, 여자랑 같이 왔던 그 선비는 산길을 막 올라가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막 힘이 빠지겠죠. 중간쯤 갔을 때 타조마루가 본색을 싹 드러내는 거야. 이 남자가 힘이 싹 빠졌을 때쯤에. 그래서 남자를 무력화를 시키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밧줄로 그 남자를 묶어버려. 사실은 남자는 죽일 생각이 없었어. 처음에 타조마루는. 근데 약간 흥미가 생긴 거죠. 저 밑에 있던 여자를 이 남자 앞에서 데려와가지고 내가 범하면 더 뭔가 이들에게 굴욕감을 선사할 수 있고 나도 좀 더 쾌감이 있을 수 있고 요런 생각이 이제 든 거지. 아주 불손한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남자는 묶어둔 채로 다시 타조마루가 여자한테 산 아래로 향하게 됩니다. 여자한테 가가지고 거짓말을 막 하는 거야. 당신 남편이 지금 뱀한테 물려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따라오시죠. 해가지고 여자를 데리고 남자가 있는 데까지 갑니다. 갔더니 뭐 아니나 달라요. 남자는 묶여있죠. 여자가 딱 그걸 보자마자 속았구나. 게다가 이제 인적이 없는 깊은 산까지 들어왔으니 나를 구해줄 사람은 정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여자가 주저앉지. 그 자리에서. 아이고 이러면서 주저앉죠. 이제 타조마루는 그 남자가 시퍼렇게 눈을 뜨고 이제 있는 상태에서 여자를 범하게 됩니다. 근데 영화가
그런 장면들을 세밀하게 묘사하진 않아요. 당연히. 근데 이 보는 사람으로부터 하여금 느껴지는 게 약간 여자가 적극적이야. 잘은 모르겠지만 능동적인 느낌이 뭔가 드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데 싶었어. 하지만 타조마루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자를 죽일 생각이 없었어. 원래. 근데 여자를 탐한 다음에 제 갈 길을 가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타조마루를 붙잡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아이고, 한 여자가 어찌 두 남자와 몸을 섞겠습니까? 이거는 용인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제가 정조를 잃게 된 이상 두 분이 싸워서 남는 한 분의 곁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식으로 이야기가 갑자기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조마루가 어쩔 수 없이 남자의 그 포승줄을 끊어줘. 그리고 칼을 줘. 그리고 1대1로 검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진짜로 정말 스펙타클하게 우리가 참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칼싸움의 장면 있잖아요. 그런 게 막 챙챙챙챙 하면서 막 진행이 돼요.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칼을 맞대면서 싸우는데 그 치열한 접전 끝에 일격에 타조마루가 남자의 가슴팍에 칼을 딱 꽂으면서 이겨버립니다. 근데 그러던 사이에 그 여자가 이미 도망가 버렸어. 산 아래로. 그래가지고 타조마루는 어쩔 수 없이 살인만 그냥 해버린 채로 그 사람의 짐 같은 걸 다 챙겨서 말까지 데리고 내려갔던 거야. 그러다가 바닷가 쪽을 거닐다가 이 산에서 먹었던 물을 잘못돼가지고 바닷가에서 쓰러지게 된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 잡혀오게 됐다. 이게 이제 타조마루가 해준 이야기의 전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아에 가가지고 말을 하는 거죠. 떳떳하게. 나는 이 사람을 일방적으로 죽인 게 아니다. 나랑 이 사람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여자를 쟁취하기 위해서 싸웠다. 나랑 23번의 합을 겨뤄서 칼을 23번을 맞대가지고 막 싸우다가 치열하게 내가 이긴 거다. 이렇게까지 경합을 맞춘 사람은 이 남자가 처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가 다시 현재 시점으로 돌아와요. 라쇼몽, 비가 오는 그 대문 아래로 돌아옵니다. 이제 나무꾼이 해주는 그 이야기를 하인이 쭉 들어보니까 아니 타조마루는 워낙이 이 인근의 유명한 도적이고 하니까 그 정도의 일이 벌어진 게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니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맞잖아. 그죠? 도적이 사람 죽이는 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스님과 나무꾼이 얼빠진 표정으로 막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막 이러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 이 하인이란 사람이 이제 이게 뭐 대수라고. 아니 최근에 그 신사에서 비구니가 잔혹하게 살해당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아마 타조마루가 한 걸걸? 이게 별거 아니야. 그 사람 원래 이상한 사람이야. 이게 넘어가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순간에 스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관아에 찾아오게 됐다. 그러니까 도망쳤던 그 여자가 타조마루로부터 도망쳐가지고 인근 마을에 숨어 지내고 있었어. 근데 살인사건이 인근에서 났으니까 조사를 막 했겠죠. 당시의 경찰관들이. 그러다가 이 사람은 뭐지? 이 여자 뭐야? 해가지고 수상한 사람이니까 관아로 데리고 오게 된 거야. 그래서 증인 겸 용의자의 신분으로 관아에 데려오게 된 거죠. 영화는 그때부터 다시 시점이 돌아가서 관아 장면 거기로 돌아갑니다. 여자가 이제 무릎 꿇고 이제 또 사또 같은 사람한테 높은 나라님한테 자기가 겪은 일을 설명하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도적이었던 타조마루의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자가 비록 도망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람이잖아. 자기 남편이 보는 앞에서 내가 겁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둘 중 한 명이 이겨서 나를 데려가 달라. 이렇게 말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되게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려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당찬 사람이잖아. 그죠? 근데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게 그 여자가 타조마루의 이야기랑은 좀 달라. 분위기가. 사람 자체는 같은데 이 타조마루 속 이야기의 그 여자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관아에서 막 엎어져서 울고 있는 거야. 강인해 보이지도 않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려는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아. 겁에 질려 있어 막 이렇게. 어쨌든 그런 여자가 이제 자기가 겪은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영화는 다시 사흘 전의 일로 돌아갑니다. 이제 시점은 여자의 시점. 이 여자가 타조마루한테 범해진 것까진 사실이야. 그 모든 일들 있죠. 남자가 묶여 있었고 여자가 범해졌고 요건 다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인데 타조마루가 그 두 남녀를 잔뜩 조롱하고는 그냥 내려가 버렸다는 거야. 산 아래로. 그러니까 깊은 산 속에 남자는 묶여 있고 여자는 겁탈당한 채로 땅바닥에 엎어져 있었던 거죠. 그렇게 정막만이 감돌다가 어떻게든 이 여자가 정신을 차리고 몸을 추스려가지고 자기 남편이 묶여 있으니까 밧줄을 풀어주려고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단검을 꺼내가지고 풀어주려고 해. 근데 이 남편의 얼굴이 너무 쎄한 거야. 그러니까 그 표정이 뭐랄까 되게 슬픈 것도 아니고 되게 막 굴욕감, 패배감, 내가 보는 앞에서 내 아내를 뺏겼다는 그런 뭐 수치심? 이런 게 아니라 여자를 쏘아보는 그 눈빛이 더러운 것 이런 것처럼 보는 거야. 근데 여자의 잘못은 아니잖아 그게. 응? 정도를 지키지 못한 게 자기 잘못은 아니지. 근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보기에 여자가 너무 쓰레기처럼 보이는 거야. 내가 어떻게 눈을 당당히 뜨고 있는 그 앞에서 다른 남자와 몸을 섞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아주 천박한 걸 보는 것처럼 여자를 노려보니까 여자가 이제 그 시선을 잃고 두려워하죠. 제발 날 그런 눈으로 보지 말아달라. 내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러지 말라. 근데 남자가 눈썹 하나 안 깜짝이고 계속 여자를 계속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 원래 밧줄을 풀어주려고 했던 그 단검을 남자한테 줘요. 여자가. 그러면서 차라리 그 칼로 날 찔러 죽여라. 나 이렇게 못 산다. 차라리 죽여라 나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 남자가 칼을 받지도 않아. 그냥 이제 받기도 싫고 대화하는 것도 싫은 거야 그냥 그 여자랑.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이제 이성의 끈을 놓기 시작하는 거야. 너무 억울하고 내 편이어야 될 남편은 지금 날 완전 경멸하고 있으니까 이제 정신이 나갈 것 같은 거지. 그래서 원래 밧줄을 풀어주려고 했던 그 칼을 자기가 다시 잡아. 그래서 남자의 가슴팍에 딱 꽂아버렸어. 그렇게 죽여버린 거야. 그 상태에서 여자가 이제 경황도 없고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니까 후다닥닥 도망가게 됐어요. 그래서 막 인근 막 바닷가에 가가지고 막 몸을 던져가지고 죽을까 어쩔까 했는데 용기가 모자라서 못 죽었어. 그러다가 어떤 마을에 숨어 들어가게 된 거죠. 그 상태에서 붙잡혀서 관아에 오게 됐다. 내가 내 남편을 죽였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는데 두 명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리고 각자가 범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시 영화는 비가 내리는 그 라쇼몽 그 대문으로 돌아옵니다. 현실로 돌아온 거죠. 타오르는 모닥불 앞에서 스님, 나무꾼, 하인 3명이 모여서 얼빠진 채로 이제 있는 거야 이제.
근데 이제 가만히 듣고 있던 하인이 말을 꺼내는 거예요. 아이 원래 에? 원래 여자란 종족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응? 자기가 살 궁리를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든 거짓말을 만드는 법입니다. 별일 아니에요. 에? 근데 이제 그 말을 듣고 옆에 있던 스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허허,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죽은 남자는 다른 말을 하더이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이 다른 말을 한다고? 이게 또 뭔 말이야 싶잖아. 그러니까 이제 하인이 아니 왜 죽은 사람은 본디 말을 할 수가 없는 법인데 어떻게 죽은 남자의 말을 들었단 말이오?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스님이 말을 이어가는 거야. 그 관아에서 그 경찰서에서 무녀를 불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치면 약간 민속 신앙의 약간 뭐랄까 점쟁이 그런 사람을 관아에다 부른 거야. 너무 사건에 이런 게 알 수가 없으니까 죽은 남자의 영혼을 불러서 증언을 하게 만들자 해가지고 무녀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무녀가 똑같이 관아에 와가지고 이제는 막 종 같은 거 막 흔들고 불 피우고 막 이러면서 빙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빙의가 성공했는지 눈빛이 싹 바뀌어 무녀가. 그러면서 무녀니까 여자잖아요 원래. 근데 목소리가 엄청 굵은 남자의 목소리가 나는 거야. 그 무녀한테서 막 이러면서 남자 목소리로 막 말을 해요. 나는 지금 어둠 속에서 울부짖고 있다. 끝없는 어둠 속에서 차갑게 고통받고 있다. 막 이러면서 막 몸을 막 비비 꼬면서 그때 자기가 겪었던 일을 죽은 남자의 시선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가 다시 반복됩니다. 묶여있는 채로 아내가 타조마루에게 겁탈당하는 것까지 남자가 다 봤어. 거기까진 사실이야. 어떤 사람이 말을 해도 거긴 다 공통적으로 벌어진 일이니까. 칼에 찔린 것만 개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겁탈당하는 것까진 맞아. 그리고 타조마루가 아내를 겁탈하고 태연하게 제갈 길을 가려고 했는데 아내가 타조마루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야. 나를 데려가 달라. 이렇게 정조 없이 여러 남자랑 몸을 섞은 여자라는 사실이 언젠가는 소문으로 퍼지게 될 거고 그러면 나는 치욕스러워서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남편을 저기 묶여있는 남편을 죽여라. 그냥. 그리고 날 데려가라.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제 묶여있던 남자는 그걸 다 듣고 있잖아. 그 정신 나가는 거지 이제. 아내가 내 눈앞에서 다른 남자한테 몸을 막 섞었는데 그러고 나서 아내가 이젠 남편인 나를 죽여라 라고 하니까 이제 그 순간부터는 타조마루 물론 나쁜 놈이야. 그치만 아내가 더 나빠. 이런 이제 시점이 된 거예요. 남자한테는. 타조마루가 아내를 보면서 자기를 데려가 달라라고 하는 아내를 보면서 땅바닥에다 탁 업어쳐버려. 그래서 발로 꾹 누르면서 제압을 해요. 그리고 이제 묶여있는 남편한테 묻는 거죠. 참, 이 살다 보니까 별 희한한 일이 다 있다야.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죽일까 살릴까? 대답만 해라.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도적이지만 도적이 보더라도 너무 경우가 아니다. 지가 잘못해놓고서는 그죠? 지가 봐도 이건 좀 너무 쓰레기냐, 이거 너무 쓰레기다 이거야. 그러니까 남편인 네가 선택해라. 죽일지 말지. 너가 하라는 대로 내가 할게. 이렇게 된 거야. 그 말을 듣고 그 남편이 그렇게 생각을 해. 타조마루는 용서하기로 이제 아내가 더 나쁜 놈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몸도 묶여 있지만
그런 충격적인 걸 봤으니까 이 사람은 그냥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영혼은 이미 죽은 거지 완전히. 그 말을 듣자마자. 타조마루가 묻는데 대답을 못해. 그냥 계속 죽은 표정으로 계속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타조마루도 이제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르잖아. 얘네 둘은 뭐야 싶으니까. 그래서 이제 남자한테 가까이 가가지고 아예 아저씨 정신 차리슈. 어떡할 거요? 죽일 거요? 살릴 거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와중에 잠깐 감시가 소홀해졌으니까 그 여자가 산 아래로 주랭랑을 쳐버려. 그래서 이제 그 산 기슭에 남자랑 타조마루 둘만 남아있는데 불쌍하니까 그냥 풀어줘요. 밧줄을 그냥 풀어줘. 타조마루가. 에휴, 저런 정도의 여자라면은 아마 산 아래 내려가서 당신을 뭐 실컷 모함하고 있을 것이고 조만간 이 소문도 다 나게 될 거예요. 이러면서 털레털레 내려갑니다. 남자는 이제 끈이 풀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 영혼이 그냥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가만히 있는 거야. 해가 뉘엿뉘엿 질 때까지 그냥 계속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서 스르르 일어납니다. 나무에 막 몸을 기대고 머리를 막 쥐어싸면서 막 이러면서 막 괴로워하는 거야. 그러다가 아까 그 여자가 떨어뜨리고 간 단검이 있었거든요. 단검. 그걸로 자기 배를 팍 찔러 할복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면서 죽었다. 결국 뭐야? 지금까지 이야기가 3개가 나왔는데 다 자기가 죽였대. 다 다른 이야기야. 심지어. 그 이야기가 더 복잡해지는 거야. 점점 영화가 진행되면서. 그래서 영화가 이제 다시 시점이 돌아갑니다. 비가 내리는 나쇼몽 아래로. 그랬더니 이제 나무꾼이 방금까지 한 말은 스님이 한 말이었잖아요. 그죠? 스님이 하인한테 해주는 이야기였죠. 근데 나무꾼이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느낌으로 벌떡 일어나. 거기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여자와 남자의 말은 거짓이오. 그 남자의 가슴에는 단도가 꽂혀있지 않았소. 남자는 장도에 찔려 죽었단 말이오. 하면서 멀찍이 가가지고 혼자 돌바닥에 또 내려앉는 거야. 이러면서 그 말이 뭐야? 그 말이 뭐예요? 나무꾼은 진실을 알고 있다는 거야. 뭘로 찔러 죽었는지 안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들은 하인이 또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나무꾼한테 갑니다. 야, 이거 당신은 다 봤구만. 에? 이게 당신 이야기가 제일 재밌어. 그러니까 다시 당신이 본 걸 말해주시오. 이렇게 된 거죠. 나무꾼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건을 라이브로 봤어. 사실. 근데 거짓말을 한 거야. 처음에. 이 사람의 나무꾼의 말은 뭐였어요? 원래 나무를 하고 가다가 옷가지가 막 널려있는 걸 봤고 그래서 관아에 와가지고 신고를 하게 됐다. 나는 이 사건이랑 연관이 없다. 라는 게 원래 나무꾼의 이야기였잖아. 근데 그게 거짓말이었던 거지. 내가 이 사건을 봤다라고 하면은 나한테 해가 올 수도 있고 부담이 지어지니까 그게 싫었던 거야.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그냥 애둘러서 말을 신고를 그렇게 했던 거지. 근데 사실은 원래 라이브로 봤던 유일한 사람이었어. 그래가지고 지금부터는 나무꾼이 진짜로 봤던 사건의 시선으로 영화가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영화는 이제 그 남자 묶여있고 타조마루가 여자 겁탈하고 거기까진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야. 겁탈 다 끝냈어요. 남자는 비탄에 빠져있고 여자도 마찬가지로 슬퍼하면서 바닥에서 이제 웅크리고 막 울고 있는데 타조마루가 여자한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본능대로만 살아왔어.
하지만 당신을 보니까 마음이 바뀌었다오. 나와 함께 삽시다. 이렇게 울고 있는 여자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자는 겁탈당했으니까 울고 있고 정신이 없잖아. 그 와중에서 옆에서 같이 살자고 하니까 뭐 말이 들어와요? 안 들어오지? 그러니까 계속 울고 있는 거야. 계속 울고 있는데 옆에서 타조마루가 계속 간청을 해. 아까의 그 막 자신감 넘치던 그런 모습은 오간데 없고 간청을 해. 나랑 같이 살자. 나랑 같이 살자. 어? 어? 이렇게 계속 옆에서 있으니까 여자가 울다가 울음을 멈춰. 그리고 벌떡 몸을 일으켜가지고 타조마루를 싹 노려봐요. 근데 이 표정이 뭔가 가짜로 운 것 같아. 진짜 운 사람의 표정이 아니야. 되게 싸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조마루한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자라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선택해주세요. 하는 거야. 타조마루가 그 말을 딱 듣고 이해를 못해. 무슨 말이지? 무슨 선택을 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답답해지는 거야. 자기가 들고 있던 단검을 꺼내가지고 남자한테 갑니다. 묶여있던 남자한테. 그리고 끈을 탁 풀어줘. 이게 뭔 뜻이겠어? 나는 여자니까 내가 어떻게 선택하겠냐. 남자인 너네들이 선택을 해달라. 이런 식인 거예요. 둘이 싸워가지고 나를 뭐 데려갈 사람을 뭐 한 명을 골라라. 뭐 이런 식인 거지. 근데 이제 묶여있던 남자가 슥 일어나가지고는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이 정도의 여자를 두고는 목숨을 걸고 싸울 가치가 없어. 이 여자를 잃는 거는 나한테 있어서는 그냥 말 한 피를 잃는 거나 같은 가치요. 더러운 꼴을 당하고 말이야. 자결은 못한 망정 못하는 소리가 없어. 이 여자 데려가고 싶으면 데려가도 좋소. 오히려 남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 여자 필요 없다. 그 말을 들으니까 여자도 어안이 벙벙하고 타조마루도 어안이 벙벙한 거야. 얘네 뭐야? 이렇게 된 거지. 근데 타조마루도 그 남자의 말을 듣고 보니까 약간 좀 설득이 되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말이지. 여자가 지조가 없게 한 번 자기 순결을 남한테 줬다고 해서 선택하라는 말을 하고 말이지. 응? 내가 굳이 이런 여자를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울 필요가 있을까? 이걸 생각하게 된 거야. 그래서 그 말에 설득돼가지고 타조마루가 여자를 쓱 노려보다가 손 탁탁 털고 그냥 내려가려고 해.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비상이지. 내가 방금까지 한 말은 둘이 싸워가지고 나를 선택해달라 이렇게 말했는데 둘 다 나를 포기하겠다 이러니까 난 어디 가야 돼? 그리고 이게 소문이 퍼지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이제 내려가려던 타조마루를 막 붙잡아가지고 사정사정 하는 거야 이제 막 울면서 막 우니까 이제 두 남자가 엎어져 있던 여자 한 명을 놓고 서로 막 욕짓거리 하는 거예요. 남자는 이제 아이 울음을 그치시오. 울어서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 막 그러니까 타조마루가 오히려 아이 그래도 여자한테 소리 지르는 거 아니오. 여자는 원래 자고로 원래 연약한 존재니까 우는 거 아니겠어. 막 이러면서 되게 이상한 그림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말을 듣고 여자가 울다가 그 소리가 점차 웃음으로 바뀌어요. 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웃으면서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눈에 도끼를 가득 품고 자기 남자한테 가가지고 쏘아 붙이는 거지. 당신이 내 남편인데
어째서 저 도둑을 안 죽이냐. 나 지금 범해진 거 못 봤냐. 사내 대장부로 태어났다면서 자기 아내를 희롱한 저런 부도덕한 놈을 어째서 그냥 가만두냐. 이거지. 그리고 타조마루한테 또 가요. 여자가. 똑같이 또 쏘아붙이는 거야. 당신도 똑같아. 남자도 아니야. 나는 솔직히 타조마루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비로소 이 지긋지긋한 생활이 끝날 수 있을 줄 알았다. 탈출구가 될 수 있을 줄 알았다. 근데 당신도 내 남편이랑 다를 게 없다. 자, 두 남자 잘 들어. 남자는 자고로 여자를 쟁취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돼. 여자는 칼로 쟁취하는 거야. 이런 말을 하니까 되게 광기 어리게 막 설파를 막 하니까 두 남자가 약간 이제 설득이 되는 거야. 이 여자의 말에. 맞는 말이네. 나도 솔직히 남편인데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는 게 남편으로서의 도리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 타조마루도 마찬가지고 맞긴 하지. 이러면서 어이씨 말 잘하네? 이러면서 둘이 이제 설득이 된 거지. 그래가지고 사실상 설득이 됐다기보다는 여자를 하나 두고 이제 자존심 싸움으로 넘어간 거야 이제. 사실 둘 다 별로 안 싸우고 싶은데 자존심 긁혔으니까 둘이 막 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처럼 칼싸움을 하게 됩니다. 타조마루의 말처럼. 근데 타조마루의 말은 아까 막 23번의 막 경합을 막 다퉈가지고 막 아주 막 멋있게 싸웠는데 내가 간신히 이겼다 뭐 이랬잖아. 전혀 그렇지 않아. 전혀 그런 칼싸움이 아니었어. 진짜 이 결투 장면은 영화 역사상 거의 최악이야. 말이 안 돼 그냥. 어느 정도냐면은 둘이 칼질을 허공에다가 막 해.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그리고 서로 어느 순간부터는 가까이 있지도 않아요. 좀 멀리 있어. 좀 그러니까 둘 다 자기 목숨을 걸고 실전으로 싸워본 적이 없던 거야. 이 타조마루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상 이름은 네임드인데 좀도둑이야. 그냥 자기의 막 목숨을 내걸고 뭘 쟁취하던 사람이 아니었던 거지. 마찬가지로 남자도 아마도 사무라이인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사무라이 정신이니 뭐니 하면서 막 명예를 목숨보다 중히 여기고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었던 거야. 절대 사무라이의 이름값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게 진짜로 계획에도 없던 애들 칼싸움을 막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타조마루가 간신히 이겨요. 남자의 가슴에다가 칼을 딱 꽂는 거죠. 그 타조마루가 완전히 진이 빠진 채로 이제 여자를 보면서 내가 이겼어. 나랑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하는데 여자가 그 싸움을 다 봤잖아. 응? 둘이 뭐 초딩처럼 칼싸움 하는 거 다 봤잖아. 근데 따라가고 싶겠어요? 그것도 있고 자기가 비록 남자라면 목숨을 걸고 싸워서 여자를 쟁취하는 것이다라고 하긴 했지만 자기도 그냥 말만 한 거야. 그런 장면을 봤겠어요? 살면서? 근데 실제로 이 앞에서 결과적으로는 살인이 벌어졌으니까 내 앞에 있는 얘는 살인자잖아. 그러니까 이제 따라갈 리가 없지. 그러니까 타조마루가 힘도 빠져있고 그러니까 그 틈타서 여자가 그냥 도망쳐버려요. 그렇게 타조마루가 힘들어가지고 여자를 따라갈 힘도 없어. 그래서 땅바닥에 누워버려 그냥. 하다가 한참 누워있다가 이제 일어나서 죽은 남자의 옷 같은 거, 칼 같은 거 다 어깨에 들쳐매고 털레 산 아래로 내려갔다가 말 데리고 내려갔던 거지. 바다 쪽으로. 그러다가 쓰러져서 관아에 잡혀오게 된 거야.
여기까지가 이제 나무꾼이 봤던 모든 사건의 정황인 겁니다. 다시 영화는 이제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라쇼몽의 아래를 보여줍니다. 세 남자가 이제 그 밑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나무꾼이 해준 자기가 봤던 그 이야기를 다 들으니까 하인이 그 얘기를 듣고 껄껄껄껄 웃어. 차, 거짓말이구만. 나는 이 말도 못 믿겠어. 이러면서 나무꾼 말을 안 믿으려고 해. 그랬더니 나무꾼이 막 화를 내는 거야. 나는 거짓말 따위 안 하오. 이게 진실이요. 막 이러는 거야. 하인이 콧방귀도 안 껴. 야, 지금까지 있던 이야기가 몇 갠데, 몇 갠데 지금 중에서 하나라도 거짓말이 아닌 게 있냐, 지금. 각자가 하는 말이 다 거짓말 아니냐. 네 말 내가 어떻게 믿냐? 거짓말쟁이가 자기 거짓말쟁이라고 하면서 거짓말하냐? 나 네 말 못 믿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하인이 이제 이야기 듣다가 흥미가 이제 완전히 가셔버렸으니까 이제 그냥 가야겠다. 재미없다 이제. 이러고 이제 비를 뚫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그 라쇼몽의 저쪽 어딘가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 남자가 동시에 딱 돌아보는 거죠. 뭐야?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방금 버려진 아기가 있는 거예요. 편지 같은 거랑 같이 놓여져 있는 걸 보니까 부모가 이제 사정이 안 돼서 애를 버려두고 간 것 같아. 근데 애를 떨렁 둔 건 아니고 비단 옷 같은 거를 같이 이제 아기랑 같이 놨어요. 춥지 말라고 애기. 그걸 보더니 하인이 가서 그 아기의 비단 옷을 뺐고 품 안에 넣고 나가려고 해. 그러니까 이제 나무꾼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놈? 이러면서 막 붙잡아요. 아니 이 미친 거 아니냐? 너 사람 맞냐? 애가 지금 버려졌는데 그 애가 갖고 있던 부모가 준 유일한 선물인 비단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그냥 갈 생각을 하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하인이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애를 버리고 간 부모가 악마 같은 놈이지 내가 악마냐? 그리고 어차피 내가 아니었어도 누구든지 이 비단 옷은 하루면 없어져. 어차피 지금 너무 힘들 때라서. 응? 그러니까 맞는 말이긴 하지. 맞는 말이긴 해. 근데 그게 도덕적으로 좋은 일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무꾼이 이제 그 말에 지지 않고 말을 하는 거지. 당신이 어떻게 부모의 마음을 알겠냐? 애를 버리고 갈 수밖에 없던 부모의 마음을 네가 어떻게 알겠냐? 이렇게 막 꾸짖으니까 하인이 이제 남의 감정은 내가 알 바 아냐? 지금 사람 목숨이 개 목숨만도 못해. 그러니까 뭐 알아서들 하쇼. 이러면서 그냥 막 갈라고 해. 비뚫고 막 그냥 가요. 나무꾼이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거야. 오늘 겪었던 일 모두가 관아에 와가지고 전부 거짓말만 늘어놓고 있는 그 모습들 못 견디겠고 이 지금 해이한 시대에 정말 전쟁이 너무 잦고 질병도 막 있고 이런 것들도 못 참아 죽겠는데 지금 내 눈앞에서 버려진 아기가 갖고 있던 비단 옷을 유일한 재산인 그걸 가져가는 저 사람을 보니까 이제 못 참겠는 거야. 눈이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자기도 저벅저벅 비 오는 그쪽을 뚫고 들어가서 하인의 목을 졸라버려. 목을 막 조르는 거야. 막 이렇게. 근데 이제 하인이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뭐가 달라? 당신도 관아에 처음 왔을 때 책임지기 싫어서 거짓말했잖아. 이러니까 나무꾼이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목을 더 이상 조를 수가 없어. 맞는 말이잖아. 이제 그때부터는 그 하인이란 사람이 나무꾼을 막 팡팡 밀치면서 다시 라쇼몽 안쪽으로 들어와요. 벽으로 막 밀쳐. 그러면서 현장에 그 여자 단도 그거 어디다 놨냐? 값 나가는 물건이었을 텐데
현장 어디에서도 단도가 안 발견됐다면서. 어? 그러면은 네가 갖다 판 거 아니냐. 네 지갑에다 넣으려고. 근데 남한테만 뭐 쓰레기니 어쩌냐 하는 게 맞냐? 어? 내 말이 틀리면 대꾸를 해봐라 하니까 나무꾼이 대꾸를 못해. 애당초에 관아에 가서 위증한 것도 맞는 말이고 사실 정황상 단도도 이 사람이 갖다가 판 것 같아.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인이 그 모습을 보면서 나무꾼 머리를 팍 한 대 쳐요. 그래도 나무꾼은 도의적으로 너무 찔리니까 할 말이 없어서 대꾸도 못하고 하인이 가든 말든 그냥 얼빠진 표정으로 있는 거야. 사실은 누구보다도 자기가 거짓말쟁이였다는 거를 인정하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비오는 라쇼몽 아래 다시 스님과 나무꾼 둘만 남았습니다. 물론 스님이 안고 있던 아기가 생겼다는 거, 그거 말고는 이제 바뀐 게 없죠. 둘 다 이제 벽에 기대가지고 또 정신을 잔뜩 놓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비가 그쳐요. 그때 비가 그치고 아기가 갑자기 스님 품에 있던 그 아기가 울기 시작해. 그래서 아기가 우니까 스님이 이제 막 달랜단 말이에요. 아이고 울지 마라 울지 마라 하면서 이제 달래고 있는데 나무꾼이 눈을 갑자기 번뜩이면서 스님 품에 있던 애를 채갈라 그래. 채갈라 그래. 그러니까 스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씨 지금 뭐 하라는 거요? 이러면서 품속으로 애를 탁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제 스님은 사실 그러면 안 되잖아. 인류 애를 아무리 상실했다 해도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이제 믿지 못하는 이제 스님으로서의 옳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게 된 거죠. 근데 나무꾼이 울먹이면서 말을 그렇게 합니다. 제가 사실 집에 6아이가 있습니다요. 찢어지게 가난한 형편입니다마는 애를 6을 키우나 7을 키우나 힘든 건 똑같습니다. 제가 데리고 가서 키우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 말을 들으니까 스님이 너무 미안한 거지. 제가 부끄러운 언행을 했군요. 죄송합니다. 하는 거야. 나무꾼이 이제 그 아기를 건네받아요. 그러면서 아이고 아닙니다 스님 이해합니다. 부끄러운 건 오히려 접니다. 스님이 이제 그 모습을 보고서는 탄복을 하면서 아이고 너무 고마운 일입니다. 덕분에 인간에 대한 희망이 다시 생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죠. 나무꾼이 그래서 스님한테 아기를 건네받고 비가 그친 라쇼몽을 저벅저벅 나오면서 약간 그 눈빛에는 잃어버린 뭔가를 되찾고자 하는 큰 깨달음을 얻은 것 같은 눈을 일렁일렁 거리면서 나무꾼이 라쇼몽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면서 영화가 끝나게 돼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라쇼몽의 줄거리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개인적인 해석과 견해가 들어간 리뷰를 해볼까 하는데 근데 사실 이야기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서 제가 느낀 게 특별할 거라 생각하진 않고요. 다만 제가 왜 더 재밌게 봤는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말씀드리면서 이 이야기에 대한 개인적인 해석을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영화의 주제나 의미는 제가 보기에는 인간의 기억의 주관성 그리고 이제 명예를 위해서 타인을 욕보이면서까지도 자기를 입신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인간들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영화의 이야기를 봤을 때 모든 인물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나 때문이야. 이 사건이 일어난 건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야기를 내 쪽으로 유리하게 바꾸는 건 가능하잖아. 내 입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타조마루가 말하는 거는 정말 멋지게 남자답게 결투해서 내가 죽였다. 이렇게 하는 거고, 여자도 내가 스스로 죽였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내 정조를 잃게 되었으니, 그리고 상대방이 날 욕보였기 때문에 죽였다. 뭐 이런 식으로 타인을 욕보이면서 자기가 무죄, 나는 청량하다, 나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다 상당히 가증스럽게 보이게 묘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각자가 기억하는 그 기억이라는 게 팩트 베이스라기보다는 당시의 상황과 사람들의 어떤 이권과 이런 게 얼마나 얽혀 있을 수 있는가, 그런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뭐 그게 뭐 주제였던 것 같고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 이런 것들. 재밌게 본 이유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다들 공감하셨겠지만 구성입니다. 이야기의 구성이 너무 재밌지 않아요? 계속 반전이잖아. 반전적인 구성을 반복하고 있죠. 왜냐면은 처음에 나무꾼이 이야기를 해줬어. 스님도 이야기 해줬어. 거기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타조마루가 등장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내막이 펼쳐지게 되는데, 타조마루의 이야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 관객들은 그 말이 맞나 보다, 이 생각을 당연히 하잖아. 네. 심지어 그게, 저는 지금 이야기로만 말씀드렸으니까 잘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영화를 직접 보시면 그 장면을 배우들이 그대로 연기하는, 타조마루의 말처럼 연기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거짓말일 거란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관아로 끌려오게 된 그 부인, 여자의 말을 들으면서 타조마루랑 아예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자가 이상한 사람인가? 이 생각을 하잖아. 그죠? 우린 먼저 들은 정보에 대해서 신뢰성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여자가 이상한 사람인가 보다, 그 생각을 하는데, 다음에 죽은 남자를 불러온 그 이제 무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나머지 두 사람 이야기가 또 거짓말이 돼.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신뢰하는 그 가장 베이스가 되는 거는 순서라는 거죠. 먼저 들은 것일수록 신뢰도가 높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일수록 처음이랑 다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반전이 계속 거듭될 때마다 뒤에 사람을 계속 의심하게 되는데,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모든 이야기를 다 믿을 수 없게 됐다는 거를 이제 보는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게다가 심지어 마지막에는 나무꾼이 자기가 제일 처음에 했던 말도 거짓말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게 되잖아요. 나무꾼은 그걸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건에 얽히는 게 싫어서 거짓말을 한 사람이야. 증거만 봤다. 나는 못 봤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에 나와버리니까 정말 모든 이야기를 순서에 따라서 뭐 신뢰가 덜 가고 더 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구나 라는 걸 이제 마지막에 보여주면서 반전이 한 4-5번 정도 있는 영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상당히 격을 파한다고 하는 파격적인 구성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제 상당히 재미가 있었고, 다음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재밌게 봤던 게 촬영의 구도가 되게 재밌었거든요. 이 극 중의 인물들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장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영화를 좀 보셨던 걸 좀 떠올려 보시면 정면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인물들이 특정적인 장면이 아니고서야. 왜냐면 그게 제4의 벽을 허무는 행위거든요.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그 인물들이 겪는 일들을 옆에서 관조하면서 바라보는 일이기 때문에 카메라를 정면으로 볼 일은 웬만하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선 상당히 많이 나오죠. 관아에 와가지고 무릎 꿇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문율을 깨면서까지 그런 장면을 삽입한 데에는 다 감독님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전 일단 하고 있고요. 2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결국 인물들이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직접
그 관아에 앉아있는 높은 나라님, 사또 같은 입장으로 우리를 만들어버린 거죠. 카메라의 구도 하나로. 상대방들이 와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말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단순히 영화가 평면적으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거를 그냥 내가 관찰하는 입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간적인 입체감을 형성하는 거죠. 나와 극중인물들 간의 관계를. 그런 걸 의도한 게 첫 번째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저의 생각은 그렇게 우리를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새빨간 거짓말을 하나도 흔들림 없이 하는 인물들을 4명이나 보여주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과연 우리는 다른가? 이걸 좀 반추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너네들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니? 근데 우린 다 사실 그런 인생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반성을 좀 하게 만들고 내 인생은 어땠는가? 이들처럼 행동하지 않았는가? 하는 식의 어떤 참회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 그런 구도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4번째로 제가 재밌게 봤던 거는 이 서사적인 구성입니다. 이야기 자체의 구성. 우선은 옛날 영화다 보니까 70년 전 영화니까요. 상당히 좀 고리타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에이 재밌어봤자 얼마나 재밌겠어. 근데 이야기의 구성이 현재와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는 구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입체적이죠. 그래서 지루할 부분이 거의 없어요. 이게 전 굉장히 이 당시에 어떻게 이런 식의 생각과 구성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게 좀 너무 재밌게 와닿았던 부분들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야기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윤회의 느낌도 있긴 하거든요. 같은 짓을 반복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일단 스님이 나오기도 하고 처음 영화가 시작했을 때 나생문 아래에 두 남자가 이렇게 앉아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하인이 오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게 되고 하인이 떠나면서 이야기가 끝나는데 결국은 영화의 시작과 끝이 똑같아요. 나생문 아래에 두 남자가 있다로 시작하고 끝나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반복되는 이야기처럼 보이고 사실 만약에 이게 요즘 영화였다면 그렇게 끝냈을 것 같기도 해요. 인간은 변하지 않아 라는 식의 어떤 회의주의적인 관점으로 영화가 끝날 확률이 요즘 영화라면 많을 것이다. 파격을 하기 위해서 또. 근데 이 이야기는 마지막에 비가 그치고 아기를 이제 건네받으면서 남자가 나생문을 떠나는 이야기로 끝이 약간 변주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돌고 도는 이 인간의 어리석은 이런 것들이 인간으로 하여금 깨질 수 있다. 자신의 반성과 성찰로 인해서 이런 구조가 깨질 수 있다라는 걸 영화에서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크게 말씀드렸지만 조금 줄여서 말씀드리면 이야기 자체의 구도가 아주 수미상관을 딱 이루면서 안정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영화들은 보통 수미상관으로 시작해서 끝나고 그냥 끝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마지막에 약간의 변주를 주면서 인간사에 대한 희망 같은 게 감독님이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는 사람은 다 누구나 이기적이고 자기의 입속을 챙기기 위해서 거짓말도 일삼고 타인의 명예까지 실추시키는 사람들이지만 그걸 자기 스스로가 인정하고 나는 그런 하잘것없는 인간일 뿐이야 라는 걸 가장 참회하는 인간이야말로 바뀔 수 있다 라는 식의 약간의 희망적인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영화가 아니었을까 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감상입니다. 물론 평론가분들이나 다른 분들은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에 대한 제 평점은 4.75점입니다. 메시지도 너무 좋고 이야기도 너무 흥미롭고 당시 시대상을 좀 감안하더라도 연기도 너무 좋고 정말 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다 드리긴 했지만 좀 관심이 가는 분들은 직접 보시는 걸 좀 권장드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작권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너무 재밌는 영화였습니다. 진짜로. 농담 아니고요. 뭐 있어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야. 진짜 너무 재밌게 봤어. 그렇기 때문에 다음 영화도 좀 많이 봐야 되겠다. 이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님의 다른 영화들도 많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영화였습니다.